원래는 내년 하반기에 공급될 것으로 보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빨라진 것입니다. 25일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임상 시험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임상시험 심사와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는 고신속 프로그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1, 2개월 이내로 승인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식약처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초 품목 허가를 신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속 절차를 밟아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고 있는 만큼 허가 신청이 떨어지면 다른 해의 백신보다 공급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을 사라고 하자 바로 계약을 안 하고 내년 하반기에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응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생산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보관이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만 입증된다면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3월에 시판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이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세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내년 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민이 마스크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세계 첫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방법에 대해 각종 언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TBS 뉴스공장과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면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가 절실하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은 충분한 반면 치료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세트리온의 치료제 공급에 여유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트리온은 치료제를 최대한 생산하면 200만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10만 명분을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지금 국내 환자 수가 많지 않기에 10,000명분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10만 명분이면 우리 국민이 앞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루마니아에서 임상 2상 시험에서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제를 주사한 지 4일 만에 바이러스가 모두 소멸돼 수일 내 태어날 정도로 효능이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나 장기 손상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트리온 치료제의 효능과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의 승인이 나오면 바로 시판할 수 있는데 내년 초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서정진 회장은 치료제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이를 국내에서는 원가 수준에서 싸게 공급하고 해외에는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업체 일라일릴리가 개당 450에서 500만원에 미국 정부와 계약했지만 세트리온은 10분의 1 가격인 40만원 정도에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세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저렴하고 효능이 좋은 치료제를 국내에 우선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전 국민을 검사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로 치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제가 보급된다면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그의 말처럼 청정국이 될 거란 기대를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한국이 올해 초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외교적 위상을 높였듯이 치료제도 제2의 진단키트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TBS 뉴스공장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치료제가 순조롭게 개발된다면 해외 판매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서정진 회장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국가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정부의 외교적 고려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서정진 회장은 치료제가 국가안보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미관계를 푸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미국은 자국민을 위한 치료제가 부족할 것이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트리온의 치료제 생산량이 연간 150만에서 200만 명분인데 미국 업체 두 곳은 합해서 연간 400만에서 50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생산량이 많지만 미국의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자체 물량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약업체라도 새로 항체 치료제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도 6년 정도가 걸리기에
앞으로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제를 보유했는지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일본도 한국에 치료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독감 치료제인 아비간을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은 임상시험을 끝내기 전에 80개국의 아비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아비간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이며 독감 치료 시에도 부작용이 심해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되더라도 많은 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비간이 코로나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만약 아비간이 일본에서 치료제로 승인이 난다고 해도 일본인들이 이를 맞으려고 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때가 되면 한국의 코로나 치료제가 아쉬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치료제는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세 번째로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보다 치료제에서 2달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치료제가 절실해져 한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 셀트리온에서 생산하는 치료제도 부족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려운 위기 속에서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힘을 합쳐 대규모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최근 하루 3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나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을 지휘하고 있는 정경질병관리청장이 해외에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경청장은 지난 23일 발표된 BBC 올해의 여성 100명에 포함되었습니다. BBC는 정경 본부장을 두고 차분한 바이러스 헌터라고 소개하며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투명하고 차분한 일일 브리핑으로 유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청정국을 만들겠다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45세 나이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벤처를 설립해 20년 만에 시가총액 60조 원짜리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마무리되면 올해 연말 회장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이었고 한국인들하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고 말하며 한국인은 여러모로 뛰어난데 무엇보다 한국인에게는 이 말이 익숙하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23일 4% 이상 급등하며 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33% 오른 6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6일 세웠던 신고가 66,300원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장중에는 67,800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402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나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400조 원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신고가 경신 후 조정기를 거치며 이후 4거래일 동안에는 64,000원대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며칠간 차익을 실현했던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신고가를 이끌었다. 외국인은 이날 375만 주를 대거 사들였다. 기관도 62만 주를 매수한 반면 개인은 389만 주를 매도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상승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우 메리츠 증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 개선을 통한 재평가가 임박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18%가량 하락하겠지만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디램 업사이클과 함께 실적이 구조적 개선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도 9개월 만에 10만원 선을 회복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보다 3.31% 상승한 10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8일 장중 10만 5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만원에 오른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인 지난 2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역대 최고가인 10만 5천원에도 바짝 다가섰다. 이날 외국인이 88만 주를 사들였고 기관도 19만 주를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100만 주 이상 순매도했다. 최근 재계에서 ESG 경영이 큰 화두인 가운데 재계 1위 삼성그룹에서도 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SG 경영은 재무성과 외의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이다. 이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기업의 활동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ESG 경영이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기조가 이렇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SK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물산이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 때 탈석탄을 선언해 제일 먼저 눈길을 끌었다. 당시 삼성물산은 향후 건설과 상사 등 석탄과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이미 계약한 사업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앞으로는 ESG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O에 이어 LNG,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지속가능한 추가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탈석탄 기조는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로 이어졌다. 지난 12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계열 금융사들은 일제히 탈석탄을 선언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적 투융자뿐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목적의 회사채에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탈석탄에 대한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한편 친환경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 확대한다. 양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경영 추진 전략을 12월부터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ESG 경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속해서 ESG 경영을 추구해왔으며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2001년부터 발간해왔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는 ESG 경영에 대해 더욱 강조하면서 확대하는 분위기다.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앞으로도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전자는 수자원 관리가 사업장 환경보호의 시작이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영활동으로 보고 지난 10년 이상 수자원을 아껴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3R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용수 사용량 저감을 사업장 경영지표로 관리해오기도 했다. 이러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9월 22일 영국의 친환경 인증기관인 카본트러스트로부터 반도체 업계 최초로 조직 단위 물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물발자국 인증은 3년간 사업장에 사용한 용수량과 용수 관리를 위한 경영체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코발트 채굴 중 야기되는 인권침해, 환경 파괴 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2019년 9월에 삼성 SDI, 독일 국제협력공사, BMW 그룹, 바스프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코발트 채굴을 위한 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년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지원 등 1,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채굴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 환경, 안전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0일에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톱5에 꼽혔다.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가 사상 최대인 623억 달러를 기록, 2017년에 6위를 달성한 이후 3년 만에 글로벌 톱5로 도약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속가능 경영 활동 등이 브랜드 가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 10대 기업의 이름을 올렸다. 10대 기업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포함됐다. 포브스는 삼성전자가 2019년부터 주요 제품의 지속가능한 포장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제조, 포장 과정에서도 일회용 재료를 줄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삼성그룹의 ESG 경영 확대 기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한 2018년 함께 가요 미래로 에네이블링 피플이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을 발표했다. 미래 사업의 주도권